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11월 4일 한 주 주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증시콜라텍의 오치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그 동물 장기 이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돼지 심장을 가지고 이식을 해서 약 6주가량 살아 계셨던 분이 계시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이제 지금 현재 의학이 어느 정도로 발전을 했고 지금 우리 시장 속에서 어떤 섹터들이 부각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많이 힘든 와중에 어느 정도 조금씩 그 이번 주 후반에는 조금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FOMC 기준금리 동결이 2차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동결하면서 향후 이제는 인하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자, 그래서 동물 장기 이식 요거에 대해서 제가 약간 조금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O가 이야기를 했죠. 노화는 질병으로 선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종족 인류의 시작. 다종족 인류란, 그러니까, 인간이 한 종이잖아요. 인간이 한 종이고, 그 외에 뭐, 돼지도 있을 것이고, 소도 있고, 말도 있고, 뭐, 토끼, 닭,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요런 것들, 이런 것들이 혼합이 될 수 있는 인류가 시작이 되고 있다. 요렇게 약간 좀 무섭고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주제로 이야기를 하자면 WHO의 선택, 그리고 돼지 심장 이식 수술, 그리고 의학의 발전, 의학이 어느 시간이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WHO. 그러니까 이게 세계보건기구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2022년 10월 그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국제질병분류 개정판을 통해서 노화에 대한 진단 용어가 변경될 예정이다. 사실상 이 노화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이 불가피한, 절대 피할 수 없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WHO가 공식적으로 노화를 질병으로 규정하겠다라고 작년 2022년 10월에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또 어느 정도 일부 연구자들이 이제 그 노화 방지 치료법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요런 왜냐면은 WHO에서 노화가 질병으로 이제 좀 했으면은 그러면은 노화가 질병이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한 연구 개발을 조금 치료법을 좀 해야겠다 하고 그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제 야 이거는 이제 돈 없는 사람들 다 노인 되고 노인들 다 차별하게 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노화 치료가 이제 빈익빈 부익부를 수명에까지 연결하는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그 불안감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팩트는 이겁니다. WHO가 이제 노화를 질병으로 선택을 했다. 좀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린이부터 이제 조금 그 아가씨, 아주머니, 할머니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 노화라는 게 이제는 인간의 마지막 질병이 되지 않을까. 글로벌 항노화, 그러니까 노화 저항하는 그런 치료제 시장, 항노화 치료제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성장률들이 어마어마합니다. 2020년부터 집계된 게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뛰어가는 게 12.2% 그리고 12.2% 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3%또 성장을 했죠. 매년마다 10에서 20%가량. 그런데 이게 2025년부터 2028년 이때쯤까지는 약간 한 13%, 15%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2029년도부터는 획기적으로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가 2023 글로벌 항노화 치료제 시장 전망을 통해서 이미 전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항노화 이게 지금
사실상 암은 어느 정도 많이 정복을 한 상태입니다. 왜 어떻게 정복을 했냐? 이번에 중입자 치료가 나왔잖아요. 중입자 치료를 통해서 전립선 암을 사실상 정복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중입자 치료기가 너무 비싸다. 하지만 옛날에 여러분들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컴퓨터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컸었는데 거기에 지금 굉장히 비쌌었죠. 수백억 원대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핸드폰 보세요. 지금 그냥 손 안에 들고 다니는 그냥 핸드폰도 그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성능은 좋은데 가격은 비싸긴 하죠. 비싸긴 합니다. 한 100만 원 합니다, 요새. 컴팩트화 돼서 나중에는 그 중입자 치료기도 지금 굉장히 크죠. 중입자는 갑자기 또 이야기를 하자면 중입자는 그 이제 중입자, 그러니까 무거운 입자를 통해 가지고 막 돌립니다. 탄소 입자를 쓴다고 해요. 그 막 이렇게 돌립니다.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가속을 만들어서 빛의 속도 0.7배, 그러니까 70%까지 만든 다음에 이거를 빵 싸서 그 사람 그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원시적일 수 있겠지만 중입자를 총알로 생각을 해서 암세포에다가 총을 쏘는 약간 그런 맥락인데 어쨌든 그 사실 현재 암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그 정복이 되고 있는 그런 단계다. 그런데 이제는 인류의 마지막 질병이라고 불릴 수 있는 노화, 노화에 대한 싸움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노화 시장이 이제 비교적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 회사들이 만성 질환을 해결하는 이제 화합물을 개발해서 전 임상 단계에서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 3상을 통과한 항노화 치료제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인데 WHO에서 이야기도 했다시피 그리고 많은 항노화 그 기업들이 연구를 하는 것만큼 조금 좀 크게 성장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여기 있었네요. 자, 자.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했다가 이때부터 2025년도부터는 약간 소그라들었죠. 그래도 성장세입니다. 10% 이상, 15% 이상 연평균 성장률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100만 달러인데 어마어마하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이야기할 거. 자, 이게 참 대단합니다. 이게 그 돼지 심장 이식 환자 이분이 음, 한 달째 이게 한 달째 되는 때에 이게 사진을 찍은 건데 안색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고요. 피부도 많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밝게 웃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아내분과 함께 그 보드 게임도 하고 그리고 재밌게 대화도 나누고 또 뭐 한다고 했었는데 어쨌든 뭐 거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돼지 심장을 이식을 한 거예요. 실제 막 이제 막 야생에서 걸어다니는 막 뛰어다니는 그 돼지를 잡아다가 심장을 싹 바깥 끼운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금 이런 식으로 심장 이식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균 돼지를 배양을 하고요. 무균 돼지를 배양을 하고 사람 장기 형태와 비슷한 형태인 돼지가 사람 심장과 거의 한 8, 90% 정도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8, 90% 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돼지 심장은 한 270g이 좀 덜 되는데 사람 심장이 300g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약 30g 정도가 약간 갭이 있는데 거즘 비슷하다. 사이즈도 비슷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바로 바꿔치기 해버리냐? 그건 또 아니죠. 돼지 심장을 돼지 심장이 유전자 10개를 편집을 합니다. 이게 면역 거부 반응 일으키는 유전자 3개. 그러니까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은 신체에서 그러니까 심장이죠. 이제 돼지 심장 입장에서 새로운 쪽으로 가는 거니까 면역력이 이제 싸우는 거죠. 막 싸우는 건데 그런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 3개를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심장 과도 성장 방지 위해 유전자 1개를 비활성화합니다. 너무 크지 마 이렇게. 그리고 인간 유전자 6개를 삽입을 해요. 자, 이게 DNA잖아요. 나선형 DNA 구조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거는 그냥
이해하기 쉽게 보여드린 건데 사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이후에 사람에게서 이식을 한다. 메릴랜드 의대 두 번째 환자에게 이식을 성공을 했는데 방금 이분이 두 번째 환자예요. 방금 이분이 두 번째 환자인데 한 달째 생존. 하지만 부작용이 없다. 하지만 두 달을 못 넘기셨습니다. 6주째에 최근에 사망을 하셨는데 사망을 하시고 나서도 이제 그래도 획기적이죠. 처음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날렸을 때 고작 몇 초 떴어요. 몇 초. 몇 초밖에 못 떴었는데 이제는 비행기는 수십 시간 이렇게 날아다니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돼지 심장을 통해서 6주간 생존을 하셨지만 나중에는 수십 년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전혀 아무런 문제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굉장히 빠릅니다. 발전 속도가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여기 여점에 있다. 이쯤에.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거는 코앞입니다. 자, 첫 환자 이식 성공했지만 감염으로 두 달 뒤 사망을 했죠. 그런데 두 번째 환자 이분도 두 달 못 버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인간과 돼지. 94%네요. 94%. 심장 94% 일치를 하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신장까지 90%, 그리고 췌장까지 80%, 간은 66%로 그렇게 많이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게 간은 그 재생이 되잖아요. 재생되니까 재생의학에서도 좀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할 건데 일단 인간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그 두뇌 그 뇌가 좀 중요하잖아요. 인간 뇌가 중요한데 돼지의 뇌를 인간에게도 옮길 수 있다. 그러니까 성인 말고요. 굉장히 그 어린 그 아기일 때도 뇌를 옮겨서 이렇게 조금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니 돼지를 통해서. 이게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오케이, 심장, 그래, 심장, 오케이, 간, 췌장, 신장, 오케이, 장기니까 어느 정도, 이게 좀 도움을 받아서 돼지들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굉장히 맛있고 고맙고 똑똑하고 좋은 친구들이지만 미안하지만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얘네들을 통해서 살 수 있다면 굉장히 좋죠. 하지만 이 심장, 간, 췌장, 신장까지도 오케이. 그런데 이 뇌까지 온다라고 하면 그게 과연 인간이라고 할 수 있나? 자, 그런 의문들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사진을 가지고 오진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미니 돼지의 뇌를 인간에게 이식하는 그런 이론상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뇌의학은 아직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학 발전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메테우스 재생의학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논문 중에 제가 하나를 이야기하는 건데 프로메테우스는 이제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있죠. 이제 제우스로부터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줌으로써 얘가 프로메테우스입니다. 물론 이제 작품이지만 제우스로부터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주고 인간의 문명이 발생할 수 있도록 도운 게 바로 프로메테우스라고 하죠. 신화입니다, 신화. 그런데 제우스를 속여서 인간에게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바위에다가 쇠사슬을 묶인 채로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고 밤이 되면은 다시 간이 회복되고 또 이제 낮에 되면은 독수리에게 쪼이고 뭐 요런 일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왜 갑자기 프로메테우스 이야기를 하냐면은 재생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생의료란 이제 다양한 약물, 소재 및 의료 기기를 통해서 손상된 인체 부위의 재생을 촉진하는 기술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어, 여기에서 핵심적인 게 되게 이제 단세포 생물들 그리고 탈피하는 애들 그리고 이제 우리 신체에 간이 있죠. 간에 대해서 조금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재생의학 분야에서 가장 흔히 인용되는 것으로 간 조직에 대한 설명들이 빼놓을 수 없는데 인체에서는 프로메테우스의 간처럼 지속적으로 재생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줄기세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줄기세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 모든 그 피부,
뭐 그 근육, 뼈, 뭐 이제 각막, 뭐 이런 것들, 연골들, 지금 절대 재생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연골이죠. 연골들, 이런 것까지 그 미국 혈액학회랑 이제 뭐 재생의학회랑 뭐 이런 것들에서 계속해서 기초 연구랑 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 나중에 향후 우리가 돼지 심장, 돼지 간, 췌장, 뭐 신장, 뭐 요런 거를 받지 않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도 조금 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무섭죠. 자, 또 두 번째 프로메테우스, 유전체 의학. 미국 암과 위장관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 벤처 회사 중 하나인 프로메테우스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쨌든 뭐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자, 그 소유하고 있는 판매 중인 진단과 연계된 치료 기술을 사용하던 그런 것들 뭐 어쨌든 이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유전체 의학 이야기를 할 건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입니다. 크리스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돼지 심장에서 유전자 10개를 편집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기술력이 어느 정도로 왔었냐면 이건 물론 예전에도 가능했어요. DNA가 달라붙도록 만든 가이드 RNA가 있습니다. 여기에 유전자 가위, 유전자 가위라고 하죠. 얘를 갖다 붙입니다. 갖다 붙여요. 이게 지금 DNA, 나선형 DNA인데 이걸 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교정할 DNA 부분에다가 갖다 대요. 갖다 대면은 얘네들 그 RNA랑 DNA랑 붙어요. 붙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원하는 것들을 이제 그 결합하고 잘라내고 새로운 DNA 가닥을 끼워 넣고 자, 요런 기술력까지 이미 한참 전부터 가능한 그런 시대입니다. 자, 중입자 치료.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내 피부가 뚫고 들어가도 고통도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의 그 작은 입자를 통해 가지고 쏘고 그러고 있는 그래서 암을 세포하고 그런 세상이 열리고 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유전체 의학,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재생의학, 뭐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은 미래 의학에서는 사실상 이제 동물에게 먼저 이제 심장도 받고, 뭐 장기도 받고, 신장, 콩팥, 췌장 이런 거 받고, 그리고 나중에 향후에는 뭐 근육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인간이 아니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과 같이 또 공생을 할 게 바로 로봇, 뭐, 그런 시대가 충분히 올 수도 있다. 와, SF 영화를 너무 많이 봤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모든 미래 학자들이 예견하고 있는 팩트 전망입니다. 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한 주 주제, 미래의학의 시작. 제가 그, 돼지 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돼지 심장, 그리고 그 동물 장기 이식 관련주, 그리고 뭐 중입자 치료라든지 뭐 요런 미래의학, AI 의료기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섹터들은 제가 어, 다음 주 중으로 주중에 정리를 한번 싹 해서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 주제 미래의학의 시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들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